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그간 테슬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마스터 플랜 4라든지 옵티머스 로봇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 롱 위켄드 때 부모님과 함께 이 북쪽으로 라슨 내셔널 볼케이노 내셔널 파크이죠. 그리고 크레이터 레이크라든지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이라든지 곳곳을 왕복하면 수천 킬로가 되겠네요. 그걸 사이버 트럭으로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의 평이 여태까지 타본 테슬라 중에 장거리를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FSD도 있지만 승차감도 매우 좋았다는, 휠베이스도 워낙 길고 큰 차다 보니까 역시 큰 차가 로드 트립에는 유리한 걸까요? 참 사이버 트럭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았고, 저도 FSD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먼 거리를 못 갔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충전 환경과 FSD에 늘 감사하고요. 사람이 더 간사해져서 이거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 돼서 그냥 앞에도 안 봤으면 하는 욕심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참 사람이 간사함이, 그리고 편함에는,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음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 이거에 정말 의존적으로 산다라는 생각이 좀 두려운데, 근데 날이 갈수록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경각심을 갖고 써야겠죠. 그래서 매우 만족했다.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인 이야기 이제 마스터 플랜과 옵티머스인데요.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그냥 테슬라가 더 큰 그림, 좋게 얘기하면 더 빅 픽처, 서스테이너블 어반던스인가요? 에너지부터 옵티머스 로봇, 정말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멋진 플랜. 근데 구체적인 게 없죠.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더 비판적으로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힘을 빼는 게 아닌가. 원래 마스터 플랜 3나 그 전 플랜들 보면 2 보면은 전기차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플랜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건 목표니까요. 그래서 비판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더더욱이 좀 너무 목표와 꿈만 있어서 비판이 더 거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긴 할 텐데, 여튼 약간 전기차에서 힘을 빼고 옵티머스 로봇 쪽으로 좀 옮겨가는 듯한,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의 시연 영상이라든지 특히 오피스 에리아에서 이제 그룹도 탑재돼서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교나 이런 것들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전에 제가 아까 로드트립을 얘기했듯이 이제는 로보택시 앱이 일반인들한테 조만간 뿌려질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 올해 안에 최대한 아마 많이 뿌리려고 할 거고, 세이프티 드라이버도 없애려고 물론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패신저 시트에 있다 드라이버 시트에 옮긴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래도 한 발자국씩 이렇게 진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걸 보니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제가 예측한 대로 이건 금방금방 드러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좀 더 핵심으로 부상했는데요. 이게 진짜 이제 미래의 먹거리고, 그렇긴 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챌린지들, 주변 회사들과 비교도 해보고, AI 덕분에.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이 더 싸게 더 많이 만드는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약간 이제 느낌이, 피겨 5.2는, 피겨 4, 이제 VLA 모델이라는 헬릭스, 그 얘기를 제가 전에 했었고, 그러니까 아주 특화된 모델로 이제 BMW 공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지, 비전 랭귀지 액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런 아주 특화된 모델로 한다든지, 어질리티의 디짓은 좀 범용적이진 않지만, 이제 AI가 좀 약점이지만, 대신에 포커스를 굉장히 내로하게 가져가서 뭔가 좀 더 단순한 일을 더 이제 잘 하게, 그리고 싸게 만드는 쪽이고, 이 테슬라 옵티머스는 마스터 플랜 같이 정말 목표도 크고 정말 범용적인, 더 범용에 가깝습니다. 거의 완전 무결한? 좋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생산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당연히 대량 생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어떤 물건이든 이런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여기 뭐 조인트 모터의 오버히팅 문제라든지 숏 트랜스미션 라이프라든지 뭐 배터리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전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공장에서 쓰면은 뭐 머리 위에다가 뭐 선을 꽂고 돌아다니다든지 뭐 그런 게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 있으려면은 사실 배터리 문제도 시급하죠. 인간같이 쓰려면. 근데 이거 아직 정말 챌린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무게를 늘리면 몸무게가 늘어서 이게 효율을 깎아먹고 배터리를 작게 하면 그만큼 많은 시간 활동하지 못하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되니까. 그러니까 뭐 다 나름 아까 말했듯이 플러그인을 달고서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 이런 프로세스나 레이어가 하나씩 더 늘 때마다 결국 문제는 더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 FSD에 있는 모델이 이게 지금 옵티머스로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도 아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연하는 거에서는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이게 가능했는데 좀 더 이제 이걸 리파인하고 이제 제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아직 좀 버벅대는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뭔가 화끈하게 이것도 이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거든요. 뭐 영상 다 돌아다니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응이 약간 느리다든지 아직 잘 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목표는 높다. 근데 하드웨어 릴라이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손에 대한 손 문제 이것도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도 아직 그러니까 지금쯤 몇천 대가 나올 둥 말둥 해야 되는데 아직 몇백 대 수준인 것 같고 생산 문제도 있고 뭔가 이 자기들만의 잘하는 통합적인 인하우스로 하는 게 아직은 약간 어설퍼 보이는 다른 회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좀 스코프를 내려오게 가져가는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여기에 그냥 몰빵한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지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거를 다 대응하고 인하우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항상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AI랑 얘기한다든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비관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제가 여전히 테슬라 응원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FSD를 체감해 보면은 이게 얘기가 다르고 경험적인 면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 머리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랑 두 번째로 항상 얘기하는 게 원래 이거 테슬라 모델 3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린더리컬 배터리로는 말도 안 된다. 특히 한국에서 비판이 엄청 많았죠. 파우치형이라든지 좀 더 미래 최근에 나온 배터리 포맷이 더 좋다. 무슨 구닥다리 그 원통형으로 만든다는 말도 안 된다. 비판 많았고 절대로 차량 대량 생산하는 거 쉽지 않다. 뭐 포드 CEO도 웃었고 한국 분들도 많이 웃었고 그랬는데 테슬라는 여태까지 그걸 다 뚫고 오히려 전기차를 늦게 시작했지만 처음 시작한 회사는 아니니까요. 닛산 리프라는 차도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가장 성공시키는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은 늘 달고 다니는 회사인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걸 이뤘고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고 근데 이제 꿈은 훨씬 더 이 CEO가 너무 높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낮으니까 투자자들 기준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이뤄놓은 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고 이뤄놓은 것들이 너무 자명하게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간해서 일론 머스크라면 또 매직을 또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룬 것만 해도 다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 베이스에 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여전히 지금 조금 더딘 편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로보택시도 하고 저도 FSD를 너무 잘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기대를 거는데 또 그래도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하나 더 덧붙이면 근데 약간 이것도 사후 해석이긴 합니다만 트랜스포테이션은 진짜 유니버셜한 거죠. 지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제가 전기차 시장을 좀 비교해 달라 그랬는데 전에 초창기 그렇지만 트랜스포테이션은 유니버셜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있었죠. 물론 그 보조금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건 더 제너럴한 거니까요. 뭐 미국에서 생산하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도움은 있지만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타겟해서 주는 보조금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약간의 현 정부의 도움인 거지 뭔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타겟팅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게 좀,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겠다. 근데 한 가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흔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금방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로봇의 기술이 발전해서, 굉장히 빨리 그게 대체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좀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딱 하나 이제 걸리는 점이 뭐냐면은 인간은 굉장히 의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다 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제너럴하게 보기엔 다 반복적인 작업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걸 보면. 근데 사실 사람은 거기서 약간씩 조금씩 보정을 하거든요. 근데 로봇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이 있지. 근데 AI가 이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더 쉽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는 하지만 이제 아직은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요. 되게 인간한테는 단순한 것 같지만 로봇한테는 사실 같은 일을 인간은 사실 반복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로봇도 그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의 보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관리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 아직은 비싸다는 점, 어떤 일을 단순 작업에 쓰기 위해서도 로봇이 하는 거는 여전히 비싸다는 점. 그래서 싸게 만들려는 것과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AI를 통해서 싸게 하고 이런 보정이나 이런 것도 다 싸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데 과연 테슬라가 어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매직이 될지 AI 발전 속도는 엄청 빠르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이 더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로봇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AI랑 얘기해서 아니 테슬라가 모델 3 대량 생산해서 시장 팍 키우기 전까지는 시장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제 사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여기서 폭발하게 되면은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 현재는 시장이 작아서 뭐 협동 로봇이니 그런 게 당장에는 회계적으로 보면 그런 게 나아 보이겠지만 결국 이게 폭발하게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터질 거냐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겠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